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겐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 대표팀 신인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곤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A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 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홍명보는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 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홍명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UAE와의 준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0대1로 졌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에 머물며 홍명보의 경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홍명보는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분명했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3위를 한 박항서 감독이 경질되었던 사례가 있기에 명분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본선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는데도 협회는 재신임을 발표했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었습니다. 이후 협회는 2017년 홍명보를 행정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로 내정했습니다. 당시 홍명보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었습니다. 이렇게 협회와 홍명보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으며 증명 없이도 임기를 보장받았었고 낙하산으로만 채용되었던 홍명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프리패스로 채용된 것도 홍명보는 뭐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홍명보는 나를 버렸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하며 대표팀 감독을 승낙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홍명보가 버린 건 자신이 아닌 울산입니다. 울산은 3년 재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감독을 협회에 내어주면서 상처만 남겼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으로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인성도 문제가 있는 감독입니다. 속히 선임 취소 혹은 자진 사퇴만이 답입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이나 전문가들뿐 아니라 선수들조차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불만이 높을 것입니다. 박주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은 훈련 세션 한두 번만 해도 그 감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 엘리케 등 수준 높은 감독 밑에서 훈련받았던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감독의 훈련 세션으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수들이 이전에 벤투사단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도 강한 신념의 철학과 훈련 세션 등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요. 전술과 기술적 능력도 떨어지는 홍명보 감독에게 30억 원 가까이 연봉을 지급하는 멍청한 협회에게 열불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근 유로 우승 스페인 감독 연봉이 세후 9억 원이라고 합니다. 영국 스포츠 베팅 업체 스카이벳에 따르면 9월 2일 이전까지 손흥민 선수의 차기 행선지가 미국 MLS가 될 가능성에 대한 배당률이 15분의 8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여름 미국으로 이적할 확률이 65.2%로 예측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을 이끌게 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맨인 블레이저스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의 업적은 놀랍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훌륭한 선수였고 토트넘을 위한 훌륭한 선수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다음 시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훌륭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성실하게 훈련하고 선수들을 독려합니다. 따라서 기대가 큽니다. 라며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더드는 프랭크 감독의 발언을 두고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번 여름에 떠날 것이라는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기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현재 홍콩에서 아스널과의 친선전을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지난 10년간 토트넘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유연한 선수들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손흥민 선수는 언제나 골을 넣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어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9번 공격수로도 중앙에서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따라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고의 선수들을 경기장에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그가 항상 골을 넣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프랭크 감독이 다음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를 중용할 의사가 있다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한 시즌 더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면서 17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또한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프로 데뷔 후 첫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며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이번 여름에 움직이기보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6개월을 남겨놓고 자유계약으로 팀이 정해지고 이적료 없이 팀을 옮겨 많은 연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챔스를 즐기고 다음 시즌에 FA로 떠나면서 연봉 보전까지 받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굳이 이번 여름에 떠날 필요 없다는 말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